안녕하십니까.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.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. 그 시기가 만 18세고요. 우리는 이런 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.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또 지역으로 갈수록 전담기관의 부재가 큰 상황인데요.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전남 청소년 자립지원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들 짚어봅니다. 여수 청소년 터전의 박성주 대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제가 앞서서 이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이 만 18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만 24세까지로 연장을 할 수 있게 됐죠. 네. 만 24세까지 연장은 되었으나 이제 숙식 이외의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알긴 맞는 상황인 거고요. 만 24세까지 연장된 만큼 숙식 외에 경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데 아직 그 지원이 따르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지역의 위기 청소년들을 보듬고 또 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대표님이 이끌어오고 계시죠. 이 청소년 터전이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청소년 터전은 2010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. 이제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그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몸으로 쓰는 자원봉사보다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의료 지원을 비롯해서 그다음 물품 지원 이런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호 종료 청소년의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청소년 터전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들의 정책적인, 그러니까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병원버스,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소년 중독 예방 캠페인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또 이 청소년 터전에서는 지난 2021년이었죠.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해서 일시 보호쉼터인 토닥토닥하우스를 개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정확하게 어떤 곳일까요?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. 미평에서 약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마을회관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에서 외벽을 비롯해서 인테리어를 완전히 이제 전 리모델링을 다 해주셨죠. 해주셔가지고 그 건물에서 이제 아이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주셨고,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그 시공원 회사에서도 그 도시가스를 연결을 해주셨고, 그다음 뭐 보일러며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물품들이 이제 시민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.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혹시 그 배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?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저희 청소년 터전에서 저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독 예방 캠페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도박, 그 다음에 흡연, 그 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는 약물까지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,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독을 하지 말자. 하다못해 또 휴대폰까지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최대한 적게 해서 아이들이 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토닥토닥하우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?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약 한 40여 분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경제 생활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칫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죠. 근데 네. 그게 이제 법에서 벗어난 불법에 해당되는 일이군요. 일들을 이제 많이 요청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다 보니까
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내가 휴대폰을 하나 개통을 해요. 그래서 그 선배한테 휴대폰을 넘겨주고 돈을 얼마 받고 그럼 그 선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겠죠.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 불법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 불법인지 모르죠.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크게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꾀임에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네, 그렇다면 이 한 해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. 또 현재 각 지자체나 전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수에서는 한 해 평균 약 20명 정도가 이제 보호 종료가 되고요.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약 한 이제 200여 명, 전국적으로 한 2,500여 명 정도가 보호 종료가 됩니다. 지자체별로 이제 그 자립 지원금이 다 다르거든요. 네.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1,000만 원까지 이제 자립 지원금을 이제 주어지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1,000만 원의 자립 지원금이 주어지면 그 네.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하면서 뭐 원룸을 얻고 보증금 내고 그다음 월세 그다음 기타 생활비 필요한 것들 네. 이거 구입해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직장을 자기가 잘 다녀서 네.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들을 다 까먹고 나중에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닥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쁜 것으로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청소년 터전에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보통 이제 1, 2년 이내에 그 아이들이 이제 도시 빈민자가 되는데 그 1, 2년 안에 다시 우리가 제대로 손을 잡아줘야만이 아이들이 이제 나쁜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,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전담 기구죠. 네. 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 자립지원관이 쉼터 또는 이 주거 기능 외에도 또 다른 기능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케어를 해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최소 그 6개월이고요.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다시 이제 자립하지 못하면 한번 연장을 해서 네. 6개월을 더 그러니까 최고 1년까지 그 자립지원관에서 이제 자립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. 실제로 일반 아이들이 1년 만에 그 자립 준비를 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특히 직업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더더욱 어렵고 지금 현재 그 자립지원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1년 안에 그냥 자립 준비금을 모아서 그냥 빨리 자립하는 거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정책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냥 6개월, 1년 이렇게 하지 말고 24세까지 지금 현재 그 24세까지 저기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립지원관도 24세까지 해서 그 아이들이 충분히 직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직업이 본인과 안 맞았을 경우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네.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립지원관의 역할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현재 자립지원관이 전남에서는 단 한 군데도 개소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현재 전국 청소년 자립지원관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전국에 자립지원관이 9군데가 있고요.
주로 수도권에 이제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전남에서는 이제 여수가 이번에 이제 10번째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, 네.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그 토지 매입의 문제로 인해서 3년 정도 지금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그 토지 땅을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그 기존의 그 건물에서 축소를 해서 절반 정도의 크기로 짓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각 층, 그러니까 남자 생활관, 여자 생활관 해서 각 10실을 처음 목표를 세웠는데 네. 지금 현재 이제 설계는 이제 남자 5실, 여자 5실,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제 줄어서 네. 그렇잖아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다음에 전라남북도에서도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이 자립지원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안타깝죠. 그러니까 다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. 어려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다행히 지난 2021년에 여수시에서 자립지원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절차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. 진행 과정에서 이 외에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토지 매입 이외에도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그 건설교통부 사업과 그다음 여성가족부 사업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부의 행정의 문제가 있어서 네. 이게 잘 원활하게 쉽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성가족부 하나면 여성가족부에서만 이제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그 사업 전체 사업 부지는 또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보니 이 자립지원관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됐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 하반기에 자립지원관이 이제 증축이 되는데 네. 이제 짓게 되는데 좀 빨리 지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네.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립의 시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이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론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? 그러니까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그 자립 교육을 시킵니다. 근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죠. 이제 뭐 17살, 18살 이때쯤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자립 교육을 받게 되는데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그 보육시설에서 사는 것처럼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뭐 지금 뭐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해주니까 은행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줘, 동사무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줘, 다 해주니까 얘들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. 근데 막상 이제 현실로 나오면 그 모든 걸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장벽이 생기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좀 현실감 있게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먼저 그 보육시설에서부터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 이제 이 자립을 하고 나서도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.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인 거죠. 그러니까 자립 물론 그 보육시설에서도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다음 자립 이후에도 별도로 교육이 추가로 필요로 하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중에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예시가 있을까요?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을 좋은 곳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9군데잖아요. 9군데가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아이들의 케어, 그러니까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, 네. 그다음에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, 밥은 제대로 해먹고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켜봐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고요.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 군데도 아직 그 직접적으로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직업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우리 아이들에게. 그래서 이 직업교육이 좀 디테일하게,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상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네. 6개월 안에 직업교육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교육을 다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24시까지로 늘려주면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직업교육을 받아서 자립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
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직업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500만 원 모으면 자립을 시키고 또 다른 아이 데리고 오고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는 계속 2명인 거죠. 자립지원관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. 그러면 직업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네. 튼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가 안을 것이냐.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그것을 그러니까 1년까지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지자체 국가 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그 돈을 대느냐. 그리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이지 않느냐. 보호가 끝났으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.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21살, 22살, 23살 가정에서 그 친구들에게 스스로 살으라고 하나요? 아니잖아요. 그때는 이제 다 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케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. 예, 혼자 살으라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. 네, 또 이 무엇보다 우리 지역과 마을들이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포용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일단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부모 없는 아이가 과연 올바르게 살아갈까?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믿어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아이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너는 부모가 없으니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그 아이들도 그냥 내 아이처럼 우리 가정의 아이처럼 생각한다면 어렵겠구나. 우리 아이도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부모 없이 그렇게 사니까 더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그냥 바라봐주면 좋은데 그걸 또 표현을 해요. 어르신들이. 그러면 애들은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. 본인의 이제 그 자존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계속 들추어내서 아이들에게 불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이들이 자꾸 숨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여수 지역에서 그 보육시설에서 나오면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에 보육시설에 있던 애들이 여수로 옵니다. 그러니까 왜?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보육시설에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로 나는 살고 싶은데 옆에서 보는 시각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니까 아이들은 자꾸 숨고 싶은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을 2명밖에 케어할 수 없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에게 일주일이면 10만 원의 용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점심값을 하고 교통비를 하고 그 학원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빠듯하거든요.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저는 준비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후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 그 후원된 금액은 다 오롯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터이니 후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기왕 만들어진 자립지원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세까지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아이들에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 정도입니다. 네,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, 여수 청소년 자립지원관 건립이 취지와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지원책들도 꼼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